이거 지금 보면은 국회의원들 우리 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84명을 이게 털었는데 그 턴 이유가 뭐예요? 지금 털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른 그 조회를 한 이유가 통신자료 제공 뭐냐고요? 조회를 요청입니다.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때문에 그래요? 예, 그것도 예.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김용호 의원하고 정점식 의원 두 사람인데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이 고발 사주 사건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왜 다 털었어요? 아마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화 그러니까 통화를 과도한 하셨을 거냐 수도 과도하지 않느냐 그거 다 대답해 그거는 보세요. 과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과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 네, 그 부분은 과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국회의원들이 단톡방에 들어와서 고발 사주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원들의 신상을 다 털었는데 그게 과도하지 않다? 신상은 아닙니다. 그게 신상이지 뭐예요 도대체? 통신 내역도 아니고요. 83조 아니, 3항에 의한 것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예. 주소 예, 그게 신상이지 그 뭡니까, 정보 도대체? 가입자 정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회를 할 때는 사실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조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봐 처장 그러니까 번호가 이봐. 있는데 제가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만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조회를 해야 그게 정당한 법 집행이죠. 그거는 그 사람하고 아마 전화 통화한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조회하는 거는 그런 과잉이고 과도한 거고 직권남용인 거예요. 의원님 말씀은 아닌 것 묻지 같습니다. 않았어. 법에 의하면 묻지 그게 않았다고. 사건과의 관련성이 아니고 저자! 이용자와의 연관성입니다. 나 묻지 않았어요. 네네. 묻는데 답변하세요. 네네. 법에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법도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회를 해야 되고 영장도 청구해야 되고 사람도 소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사람과 혐의자 A라는 사람과 통화한 사람을 전부 다 파악한다? 아무 관련도 없는데? 그리고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은 다 알면서 그걸 파악한다? 그게 바로 직권남용이고 과잉입니다. 그게. 그게 의원님들 잠깐. 단톡방인지 알 수가 없죠. 번호만 갖고는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과잉인지 아닌지 수사받아 보면은 느낄 거예요. 여기서 변명한다고 당신 처장 변명이 통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이 공수처 왜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에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정치검찰 없애겠다고 공수처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야당 후보 부인, 야당 국회의원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 보도를 한 언론 무차별적인 지금 사찰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검찰이 아니고 뭐예요? 정치공수처예요. 정치검찰을 없앤다고 공수처 만들어 놓고 공수처가 제2의 정치검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통신조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는 거는 결국 무소불위 검찰을 제어하겠다고 자신들이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공수처가 또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어폐가 있고요. 제가 법에 따라서 법 조항에 따라서 말씀드립니다. 처장, 네. 내가 처장한테 물은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수처를 왜 나는 유지하는지 모르겠어요. 1년 공수처 예산이 얼마예요? 그리고 내가 공수처의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이게 간접적으로 물어보면은 자신들도 과도하게 했다 그래. 문제가 있다 그래요. 검찰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사를 안 합니다. 경찰도 이런 식으로 수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수사 능력도 형편없어. 수사 방법도 모르고 수사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차장 임명해 놓으니까 멋대로 하는 거예요. 멋대로. 결국은 우리 김준혁 처장도 민주당에서 일개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그냥 공수처장 장관급 차관급인지 장관급자에 앉혀놓으니까 지금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마워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이 나를 공수처장 임명해줘서 이 기회에 정치 탄압하자, 야권 후보 탄압하자, 대선에 개입해서 내 공을 한번 세워보겠다. 그 의도가 맞죠? 그건 지나친 말씀입니다. 지나치긴 뭐가 지나쳐요?
처장의 행동과 처장의 발언을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상상하고 남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런 식의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80년대의 독재 정권에서도 야권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런 식의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을 자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공수처장은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국민 어느 누구도 수사기관에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야당 국회에 대해서 이런 무차별적인 불법을 자행하고 사찰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의 당했다 그런다면은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들 민주당 벌떼같이 드러나서 공수처 폐지하자고 나섰을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옛날에 이재명 후보 2016년도 본인 측근에 대해서 검찰에서 통신조회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민주당에서 국가기관의 전방위적인 사찰이다. 달랑 몇 사람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100여 명을 당한 사람들 400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당했는데 이게 국방이고 이게 사찰이고 이게 정치 사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모르겠죠.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윤 후보님하고 배우자 그다음에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 통신 자료 조회 말씀하시는데요. 어제 저도 이제 보도를 봤습니다만 저희가 윤 후보님에 대해서 한 것이 3회, 중앙지검에서 한 것이 4회, 그 배우자님에 대해서 한 것이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언론에서 보기에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야당 국회의원님들 상대로 한 게 7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그러시는지 그건 저희는 지금 건수로 봐서요. 사건의 건수로 봐서 저희가 지금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검찰은 여러 사건을 예. 갖고 보고 검찰도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나중에 문제를 삼을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는 다른 사건을 갖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하니까 문제를 내는 거고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을 때로 사찰을 하는 문제를 내요. 네, 네. 자, 정리해 주세요. 답변. 네네 제가 다 됐죠? 지난주 과기정통부에서 발표된 통계를 봤는데요. 검찰에서 통신 자료 조회한 게 59만 7천 건. 그다음에 경찰에서 한 게 187만 7천 건이고 저희가 135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보고 이 통신 사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하신 말씀입니다. 오케이. 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장님. 네. 네. 지금 보니까 고발 사주 선거 개입 사건이랑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판사 사찰 건이 지금 수사 중이에요. 맞습니까? 네. 예. 그리고 지금 계속 통신 자료를 본 것이 이제 사찰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국민들께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국민들 생각하실 때는 이럴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이미 압수했는데 휴대폰 보면은 거기 누구랑 통화한지 다 나올 건데 왜 통신사에 그 번호를 주면서 누구냐라는 것을 통신자를 왜 받았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찰처럼 보이는 것 같거든요. 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요청했는지, 그러니까 통신 자료를 요청했는지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나 핵심 사건 관계인에 대해서 소위 이제 통신영장, 그러니까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통화 내역을 법원에서 받아보신 거죠, 먼저? 허가를 받아서 통화 내역을 먼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A라는 분이 제가 이거 지웠습니다만 네. 여러 상대방하고 이제 통화를 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번호만 나옵니다. 010-2233-4455. 네.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를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3사 그리고 이제 알뜰폰 이런 데까지 이 번호들을 보냅니다. 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의해서 네. 확인해 달라고 보내면 이분들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라서 딱 제한된 거 5가지 정도만 보내줍니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가입일. 그러면 이 정보를 갖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름이 특이하신 분들은 바로 식별이 되지만 이름이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기자인지 아닌지는 더더욱 알 수도 없고요. 네. 직업은 통신사에서 조회하지도 않습니다. 가입할 때 받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조금 수사를 해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클리어하는 배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쳐내기 위한 자, 그럼 그런 좀 절차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적인 절차는 저는 아니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제도 말씀드립니다. 자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있는 사실관계만 좀 정리를 해보면 그 휴대폰에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 전화번호랑 이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통신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는 휴대폰을 보고 한 게 아니라 통화 내역을 통신사로부터 받아봤는데 그 통화한 상대방 번호만 있지 이게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누군지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때는 의미 있는 번호들만 정리해서 물어봤겠네요. 아무나 다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100명 통화했으면 100명을 다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사건에서 의미 있는 예를 들어서 중요한 순간에 그 전후로 통화한 사람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자주 통화했거나 예, 이런 예. 의미 있는 것들만 뭐 여러 추려서 가지 그 물어보는 부분에 거를 대해서는 먼저. 실무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예. 것 같습니다. 툴도 있고요. 자, 그래서 네. 모두를 요청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넓혀가는 방식인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네. 수사 기관으로서는 수사의 단서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이 가입자 자, 정보 일단 그렇게 조회하는데요.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자료 통신 자료를 받은 것은 그 받은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후보 걸 받았다라고 하고 김건희 씨 걸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랑 언제 통화했는지 통화 내역을 받은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 번호가 윤석열 후보 거다 이 정도만 받았다는 거죠. 그런 정보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피의자나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상대방으로 이제 나오니까 예, 네, 번호가 알겠습니다. 나왔는데 그 번호가 이제 마침 그 후보자님 번호였던 거죠. 네. 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입건 단계에서 이렇게 판사 사찰 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가입자 후보가 조회를 한 경우도 피의자이니까 있습니다. 예, 예. 피의자로 또 조회를 했겠죠. 자, 이게 보니까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282만 건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가 기억한 통계 보면은 작년에 2022년도에 검찰 경찰에서 통신자료 조회, 통신자료 제공 요청한 것이 550만 건입니다. 그 중에 검찰이 184만 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282만 6천 건은 2019년 하반기부터 검찰총장 재직 작년까지 해서 당시 1년 일이죠. 6개월 동안 282만 6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통신자료 제공이 적정하냐, 너무 많냐, 적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PPT 보시죠.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판사 사찰이 문제 아닙니까? 검사가 판사 사찰한 게 더 문제 아닙니까? 처장님, 이거 예. 지금 수사하고 계세요? 예, 저희가 자, 수사 다음 중입니다. 보여주시죠. 예. 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거 보셨죠? 윤석열 후보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어요. 네. 다음 보여주시죠.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법령 준수 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결했죠. 그 다음 보여주시죠. 판결문에 아예 이렇게 나옵니다. 원고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AA 정책관은 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을 말하죠. 이 사람에게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주요 사건 재판부의 소송 지휘, 방식, 과거 판결내 등 자료를 모아 작성한 뒤 이를 무슨 부에 공공수사부 등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다시 말해 윤석열 후보가 지시했다라고 명확하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판사 사찰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판결문이 지금 수사에선 가장 중요한 증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판결문 중요한 증거 맞습니까? 저희도 판결문을 검토를 했습니다. 판결문이 중요한 증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뭐 여러 증거 중에 하나겠죠. 중요한 증거입니까? 아닙니까? 자료 중에 하나이겠죠. 중요한 증거입니까? 아닙니까? 예, 뭐 하여간 그 부분은
뭐 법조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중요한 증거예요, 아니에요, 일단 판결문이? 어쨌든 법원에서 증거를 통해서 사실 인정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다음 보여주시죠. 자, 여기 보면은 네. 판결 내용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지만 이렇습니다. 개인 정보를 그 위법하게 수집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판결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 정보들이 공소유지와 관련성 찾기 어렵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보면 진짜 중요한 사찰은 피의자 윤석열이 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찰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처장님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자, 견해를 알겠습니다. 밝히는 그러면 것은 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아직까지 소환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소환 계획 있으십니까? 핵심 피의자가 장기 입원 중입니다. 장기 입원했으면 이거 수사 안 하실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선거는 그렇지 코앞에 않습니다. 다가오고 네. 있는데 네. 선거까지 이거 수사 안 하고 그냥 기다리실 겁니까? 언제 소환하실 겁니까? 윤석열 후보. 그 피의자 하여간 윤석열을 언제 소환하실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그 수사하는 또 방식과 순서가 있으니까요. 소환할 검토 계획이 중- 있습니까? 피의자 윤석열을 저희 그 부분도요. 예. 그 저희가 다 그 검토 사항에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